안녕하세요. 네이버증권 그리고 투자의 감 저자 알렉스 강입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에 대해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보다 먼저 이번 영상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정치 테마주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건데 돈 버는 이야기 하는데 이걸 가지고 누구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테마주 하면 그냥 블로그 보고 누구 테마주다 해서 관련주들 주를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테마주인지 요즘에도 그 종목이 정말 해당 정치인을 따라가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 7개의 사건에 대해 현재 4개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 가운데 지난 11월 15일 제일 먼저 1심 선고가 끝난 게 있는데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바로 항소했지만 만일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3심은 그냥 1심과 2심에서 나온 그 결과가 법리에 뭔가 어긋나 있는지 그 정도만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음 2심은 1심이 나왔던 11월 15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재판 절차상 반드시 2심은 3개월 내에 재판이 되어야 하고 이걸 방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태스크포스를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낸 한성진 부장판사가 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혹시나 고향이 민주당의 호남권과 반대 성향인 영남권인지 아니면 영남권에서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거 고향 조사하고요.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을 낸 한성진 부장판사는 고향은 서울이고요.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까지 나온 그런 판사예요. 그동안 활동을 봐도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도 하면서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22년 5월에는 국내 동성애 관련 무죄를 선고하는 등 진보 성향적인 판결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판사가 호남 출신이 아니라 서울 출신이고 서울대를 나온 동문이니까 안심했을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판사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도 하고 국내 동성애 관련해서도 진보 성향적 판결을 내린 과거 이력을 보면서 안심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는데 아마 2심 판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2심 판사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그런 판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재명 대표 관련주를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먼저 에이텍인데 에이텍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 창조 경영 CEO 포럼 운영위원을 맡았던 신승영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는 바로 그 기업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지난 금요일 마이너스 20%짜리 엄청나게 큰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분봉을 보면 이때예요. 이때 딱 정말 15시 그때 칼같이 급락을 하고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 9%짜리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재판 결과가 전해졌던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바로 20%가 하락한 이 부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동신건설도 한번 볼게요. 이건 동신건설의 분봉 차트입니다. 동신건설은 이재명 대표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사로서 지역적 연관성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신건설도 에이텍이랑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20%짜리 장대 음봉으로 하락을 했고 오늘도 마이너스 14% 이상 하락을 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로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이 종목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 마이너스 12%가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고 오늘도 마이너스 3.2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로 에이텍 모빌리티입니다. 에이텍의 자회사이고 앞에서 이야기한 에이텍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 창조 경영 거기에 신승영 대표이사 그 관련해서 테마주로 분류됐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2%가 넘게 하락을 했고, 오늘도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7%가 넘게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재명 대표 관련주로 많이 언급이 되는 곳이 형지엘리트입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한 무상교복 정책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아서 이재명 관련주가 된 건데, 여기에 보면 지난 금요일 하락을 이렇게 하긴 했어요. 오후 3시를 기점으로. 그런데 다른 종목들보다 보면, 앞에서 살펴본 종목들보다 이 하락폭이 굉장히 작은 걸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이때보다 오전 10시, 장 시작부터 오전 10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이 판결보다는 또 다른 이유로 하락을 하는 종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형지 엘리트의 일봉을 보면 10월 이후로 이렇게 크게 하락을 이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형지 엘리트는 그냥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악재가 더해지면서 하락을 조금 더 키웠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 테마주, 누구누구 테마주, 이재명 관련주 하면 블로그에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뜨잖아요. 막 이재명 관련주 탑 10 총정리해서 이런 것들 보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단 말이죠. 막 이재명 관련주 여기 뭐가 있다. 여기에 제일 첫 번째 형지 엘리트가 있어요. 형지 엘리트. 형지 엘리트는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포함은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재명 리스크보다 자체 리스크가 더 크단 말이에요. 설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테마주에서 이제 뭔가 호재가 터지더라도, 이런 형지 엘리트 이런 종목은 그냥 자체 내 악재로 계속 하락할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걸 걸러내야 한다는 거죠. 프리엠스도 볼까요? 프리엠스 이 종목은 최대 주주가 이재명 대표와 중앙대학교 동문이라는 이슈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재명 관련 대장주 해가지고 10종목 정리해서는 이렇게 프리엠스에 대해서도 줄줄줄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프리엠스 차트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특히 오후 3시 이때 지난 금요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뭔가 좀 하락한 것 같지만, 이때부터 그냥 하락세가 그냥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재명 관련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하락세고요. 별 영향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이재명 테마주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 있다면 2024년 11월 15일 오후 3시 이때를 전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각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종목일수록 이재명 테마주 가운데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3개월 내에 열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3개월 내에 또다시 위로든 아래로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크게 움직일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11월 25일에는 검사 사칭, 위증 교사에 대해서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은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무죄 판결이나 형이 굉장히 낮게 나온다면, 그러면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은 크게 반등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재밌는 건 한동훈 테마주입니다. 이재명 테마주와는 다르게 한동훈 테마주는 정반대로 급등을 했기 때문이죠. 먼저 오파스넷입니다. 오파스넷은 여기에 있는 사회이사가 한동훈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보면 지난 금요일 오후 3시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이렇게 크게 12% 넘게 급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악재가 한동훈 대표에게 뭔가 직접적인 큰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냥 한번 딱 해먹고 이렇게 하락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을이란 종목인데, 이건 이선지 사회이사가 한동훈 대표와 서울대 법대 콜롬비아 대학 동문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지난 15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급등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방이란 종목인데 사회이사가 한동훈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로 알려진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오후 3시에 급등을 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하자 이걸 호재로 받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었어요. 바로 이낙연 관련주가 뜬 겁니다. 먼저 남선알미늄입니다. 남선알미늄은 관계기업인 삼환기업의 고문이 이낙연 전 총리의 친동생이라고 해서
남선 알미늄이 항상 이낙연 대표 나오면 제일 먼저 거론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 보면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고요. 거래량이 크게 몰렸죠.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영 GNM이 있는데 여기에 최재원 대표가 이낙연 총리와 서울대 동문이자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서 테마주가 되었는데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자 이낙연 전 총리의 테마주인 국영 GNM이 이렇게 급등한 걸 보면 이것도 역시 이낙연 테마주로 볼만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정치 테마주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여러 개가 쭈루룩 나오는데 그것들이 정말 진짜 테마주인지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 긴가민가 하잖아요. 이걸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최근에 가장 큰 이슈를 중심으로 뭐가 크게 움직였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이 전후의 주가 등락을 보면 얼마나 크게 관계가 있는 테마주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이후에 이재명 테마주, 한동훈 테마주, 그리고 이낙연 테마주의 주가 등락을 분봉으로 보면서 어떤 테마주가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고 각 정치인별로 테마주를 볼 때 얼마나 관계가 깊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건 지지하는 거고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정치인별로 앞으로 지지율이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잘만 베팅할 수 있다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